네, 안녕하세요. 관계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오늘은 수원 팔경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명디 김명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디 유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들? 이제 코로나는 일상이고 네. 비가 네, 비가 맞아요. 매일 오니까 네. 좀 그게 좀 코로나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맑은 하늘 좀 봤으면 하는. 네, 저희 집도 늘 꿉꿉한 냄새가 나서 에어컨에 건조기에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제습기 틀고 막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예전처럼 이제 비가 촉촉히 내리는 비가 아니라서 막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좀 그쵸. 문제가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비가 좀 많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너무 가물었어요. 그렇게들 또 말씀 네. 어른들 하시잖아요. 네. 농사랑 관계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네. 농사랑 관계가 없는 지역에 네. 그 농사 그렇지. 지역에 오면 맞아, 좋은데 맞아. 농사랑 관계 없는 지역에 막 물폭탄이 막 네. 쏟아져가지고 다 그건 좀 안타깝긴 맞아요. 한데 이번에 다치고. 부산역 잠긴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산샤댐 네. 그게 지금 뭐 무너질 위기라고 할 정도로 거기도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다 인간이 만들어 그러니까 놓은 인간이나 뭔가 자연 뭔가 환경을 이제 파괴한 거? 그거 아닐까? 그러게 뭐가 그러니까요.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떤 때는 좀 섬뜩해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이제는 뭐 기후가 단순하게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정도가 아니니까 네. 기후나 뭐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로 인한 재앙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자,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입시다. 장바구니를 그거라도. 꼭 들고 네, 다닙시다. 네네. 아, 선생님 오늘 네. 또 수원팔경 얘기 어떤 얘기 갖고 오셨어요? 네, 혹시 두 분 쌤 팔달산에 한번 갔다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 팔달산 네. 많이 들어봤는데 현숙 쌤은 뭐 저는 뭐 팔달산 수원, 네,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죠. 팔달산 네. 날다람쥐라고 날다람쥐? 엄청 많이 올라다니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저는 아, 팔달산은. 날다람쥐 시기나 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달산이 막 험한 산이 아니고 네네. 오르기가 진짜 쉬워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팔달산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른 산이 팔달산인 건지 아닌지 아마 오늘 네. 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팔달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팔달산도 우리 수원 팔경에 들어가나 봐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수원팔경 소식은 팔달제경입니다. 아, 팔달제경. 네, 그게 팔달 어떤 제경. 뜻이 있을 것 뜻일까요? 같아요. 네, 잘 들으세요. 네. 남기에 감싸여 신비로운 팔달산의 전경으로 맑게 개인 날 팔달산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전경을 말합니다. 멋있겠네요. 네, 팔달산은 수원시가지 중앙에 탑처럼 솟아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늘 가까이 대할 수도 있고 또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 숲 사이로 맑게 보이는 하늘, 산정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무렵 또한 가경이어서 팔달모운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네. 팔달산 이렇게 막 맑게 개인 날 안개가 피어오르는 전경. 네. 왠지 좀 약간 몽환적인 신비스럽죠. 네, 분위기가 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왠지 뭐 산신령이 나타날 것 그러니까,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런 네.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과생이라 그런가요? 네.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단어 풀이 네. 부탁드릴게요. 남기가 뭔가요? 네. 남기. 질문 저도 들어올 잘 줄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남기라는 뜻은 국어사전에는 해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또 한자사전에는 저녁나절에 멀리 보이는 산등에 떠오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팔달산이 맑게 갯날에 이 소나무 네. 숲에서 산기가 모락모락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그 빛나는 모양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 푸르스름한 네, 기운이에요. 푸르스름한 기운. 그래서 뭐 예전에는 팔달 청남이라는 뜻도 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뒤에 가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직접 그러니까, 보고 네. 봐야지. 푸르스름한 네. 기운, 그죠? 그쵸. 안개가 푸르스름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기운이라고 이게 팔달산이 수원 시가지 네. 중앙에 있다고 선생님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도 좋지만 이렇게 멀리서 멀리 봐도. 봤을 때 네. 그 팔달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산 기운이라던가 네. 또 그 지금 말씀하신 이 남기라는 네. 이런 기운을 이렇게 보면은 뭐 좀 신비롭기도 하고 저 산에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팔달산에 대해서 그러면 네. 그 팔달산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 수원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네. 수원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평지에 탑을 세워놓은 듯 뚝 떨어져 있어서 탑산이라고 불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팔달산이라고 불리게 된 거는 조선 건국한 태조 이성계 이후입니다. 네네. 팔달산을 저도 네. 자주 가고 수원에서 살아서 네. 알겠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 가운데 이렇게 맞아요. 솟아 있으니까 네. 탑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탑산이라고 네네. 불렀을 거에 대한 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탑산이라고 불렸었는데 네. 이것이 팔달산으로 불리우게 된 계기는 고려 공민왕 때 학자인 이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고가 은퇴한 이고가 속세를 떠나서 이 산자락에 살았었는데 공양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근황을 물어보니까 집 뒤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사온데 들 가운데 있는 산으로서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면 어디고 막히는 데가 없어 사통팔달하며 내다보는 시야가 탁 트이고 또한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산이옵니다라고 예, 답글을 하셨대요. 고려 혹시 시대면- 여기서 네네. 말한 사통 팔달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살고 네. 있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오. 즐거움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네네. 해요. 그리고 훗날 조선 태조가 이제 이 응거하던 이고에게 여러 차례 벼슬을 권하면서 이제 다시 나와서 좀 도와달라 했는데 끝내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한 이유가 이제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태조가 이 화공을 시켜서 그 탑산을 그려오게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려온 그림을 보고 과연 사통팔달한 산이로구나 해서 현재 네. 팔달산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태조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그렇네요. 수원의 자랑이자 아주 명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방이 뭐 건물들도 높고 뭐 있고 무슨 뭐 아파트들도 있고 주택가도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다 보여요. 그러니 이제 이 고려 때나 뭐 조선 때는 당연히 주변이 다 들 논 네, 나실 더 텐데 그 산이 이렇게 멋있었겠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또 그럴 것 나오십니다. 같아요. 네. 저희의 그분. 이 팔달산이 봄가을 네. 일교차가 심한 날이면은 안개와 함께 신비로움 아까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화성을 완공한 뒤에 정조대왕님. 아, 네, 우리 축하- 정조대왕님 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실 수가 네. 없죠. 네, 축하 잔치를 할 때 수원의 봄과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 8경씩을 그려서 병풍으로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 8경에 낄 정도로 안개 낀 팔달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춘팔경, 추팔경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지금 화성 행궁 그 네. 뒤에 우리가 명대님이 가봤나 안 가봤나 하신다고 하지만 그 화성 행궁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 산자락이 팔달산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을 자주 가본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제가 갔던 산인데 그러니까 이름만 몰랐을 네, 뿐인 거죠. 그 산이 행궁, 팔달산이에요. 그 네. 행궁에서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딱 그 산을 보셨을 때 그거 그 남기의 어린 네. 그런 산과 뭐 또 그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안개가 모락모락 뭐 피어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정말 팔경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 팔달산의 이 팔경 표현을 아까 제가 팔달제경이라는 네네. 네. 표현으로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 표현이 이제 일제시대 1913년에 후지노라는 사람은 팔달 재미로 아이고. 또 그쵸. 또 이름 1914년에 바꿨지 또. 사카이 라자가 팔달 청남으로 이름을 바꿔서 예, 네. 팔달 청남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됩니다. 네, 팔달 제경으로 우리가 꼭 써야 합니다. 이거. 네, 이 팔달산이 네.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의 주산인 공간으로서 수원의 정체성과 또 정신 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쵸, 맞죠. 네네. 네. 그래서 한자의 뜻으로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적이면서 자주적으로 만들어진 명칭이 이제 일제 우리 정신문화 말살이라는 기조가 반영이 돼서 또 폄하하고 네, 변형되고 또 왜곡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름이 네, 갖고 있는 어떤 민족 정신이나 이런 거를 말살시키는데 이름 바꾸게 하는 거, 창씨개명 같은 진짜. 거, 이거 아주 일본 나쁜 아저씨들 진짜 치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집마다 다 이렇게 치사할까요? 쪼잔해. 뭐 번에 이름을 왜 쪼잔해. 할 일이 없었나 봐. 근데도 그거 바꾼다고 해서 네. 우리 민족성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꿋꿋이 버텨왔잖아요. 요즘으로 우리가 맞아요. 바뀔 네. 줄 알았나 말도 안 보죠.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일제가 명성을 또 맞아요. 바꾼 게 저희가 있겠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했었던 나강망월 네네. 이거를 이제 용지대월이라는 아, 네. 표현으로 또 화산두견을 화산척촉으로 명칭을 바꿔 놓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한 예. 글자 정도, 두 글자 정도 차이인데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를 좀 음. 축소시키고 폄하시키는 이름으로 바꾼 거겠죠. 그렇죠. 뭐 화산두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진달래꽃이었는데 척촉으로 바꾸면서 촉에 철쭉, 네, 철쭉꽃을 철쭉꽃을 표현하는 걸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달래가 수원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거든요. 네네. 이 화산 두견 지난번에 소개해 네, 주셨을 맞아요. 때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 외에도 이 수원의 명소나 이런 데 보면 이 진달래가 되게 네, 만발하고 맞아요. 그런 꽃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철쭉으로, 물론 철쭉도 예쁘지만 뭔가 좀 의미를 철쭉이 왜곡시키는. 저쪽 나라에서 많이 피었었나? 왜 바꿨을까요? 갑자기 그러게요. 궁금해지네. 아무튼 참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뭘 했다 한들 네. 우리 저희는 이제 정신을 팔달 제경으로 하고 우리 정신이 표현을 하는 걸로 말살되지는 합시다.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수원 8경편입니다. 네, 팔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팔달산에 네.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그 수원시 중심에 있는 산이다. 네, 또 그 맞아요. 외에 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저는. 전 너무 모르거든요. 갔다 오신 팔달산에 산이 대해서. 팔달산인지를 잘 잘 모르셔서 네, 그러니까 조금 네, 더 좀 네. 들어보고 이게 맞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네요. 네. 자, 팔달산은요, 도심 속 128m의 낮은 산이지만 이 정상에 오르면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탁 트여서 시 전체가 네. 시원하게 조망이 됩니다. 맞아요. 네, 산 능선을 따라서 축조된 화성이 있어요. 그 화성은 네네. 서장대, 선호대, 서포로, 화양루 등의 시설물을 거느리고 있고요.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서 이것들과 또 산의 조화가 고풍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장대가 지금 팔달산 네, 위에 있는 그렇죠. 거죠. 맨 꼭대기에 팔달산 있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팔달산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가봤습니다. 서장대를 가보셨구나, 네. 그러니까 네. 쌤이. 근데 하지만 아직 푸르스름한 그 기운을 기운은 못 느끼질 봤어. 못했어요. 네, 지금 예.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네, 화성 행궁 광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행궁 뒷산 위에 자리한 정자 같은 건물이 보여요. 네. 네, 유대님 말씀하신 그 정자 같은 곳이 바로 서장대입니다. 네. 이 장대라는 뜻은 성곽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화성에 주둔했던 장영외형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소를 말하는데요. 연무대라고 불리는 동장대하고 함께 수원 화성의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후기 건축술과 군사 과학 기술의 총집합체인 화성의 그 방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올라가 보면 이렇게 네. 넓기도 네, 맞아요. 하고 뭔가 현판이 있죠, 또. 네. 그럴 수 서장대 있어요. 정면에 네. 현판에 적힌 화성장대라는 글자가 정조 임금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게요. 소개를 맞아요. 해드렸었어요. 네, 소개해드렸죠. 저희 한시도 좀 같이 읽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또 화성 왕공 이듬해인 1795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룡원 참배를 마친 정조가 그 서장대에 올라가서 직접 군사훈련을 지휘하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정조대왕이 서장대와 화성에 가진 그 관심과 애정이 아주 각별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물론 완만하고 낮은 산이라고 해도 그래도 팔달산의 네, 정상인데 맞아요. 사통팔달한 거기를 산이잖아요. 네. 물론 뭐 이렇게 가마로 올라가셨겠지만 직접 네. 올라가셔서 정조대왕이 이렇게 군사훈련하는 걸 지휘하시고 하셨다는 거 보면 진짜 애정이 각별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마로 올라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걸어- 정조대왕님의 말 그 타고 인품과 그 저기 애율, 애민 정신을 생각해 보면 걸어서
걸어서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시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건 상상에 맡기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장대가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자리한 데 비해서 서장대는 팔달산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화성은 어디도 다 잘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완만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올라갈 때 어쨌든 간에 조금 헷갈려요. 숨차거든요. 근데 맞아요. 올라갔는데 서장대에 올라가면은 와 시원하다. 맞아요. 이런 너무 느낌이 확 들어요. 가슴이 네. 탁 트이는 느낌이 들죠.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게 하나 있어요. 네. 서장대 부근에서 네,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 저는 네.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얼마 몇 년 전에 생겼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시민을 제외하고 맞아요. 수원 시민이라 안 수원 받으시는 시민이라 안 거지. 받는 네, 거 맞아요. 같아요. 네네네. 네. 외지에서 그랬었어요. 오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네. 하시고요. 수원 시민들도 혹시 수원 신분증 시민의 가져가야 신분증 합니다.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게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뭐, 위해서 그런 그럴 것도 수도 있을 것 있어요. 같고 네, 그 한번- 서장대가 한번 불이 탔었죠. 났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보존의 보존 의미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네, 볼 수도 있을 것 관람료가 같아요.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1,000원, 700원, 뭐 아이들 음. 500원 정도. 네, 아. 수원 시민은 무료고요. 조금 더 걷어도 네.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잘 지키기 딱 위해서 유지만 할 정도로 네. 네, 네.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장대 뒤편에 사적 제3호인 선호대가 있어요. 아, 선호대. 네, 선호대는 음. 이제 서장대처럼 서쪽에 있는 노대라고 해서 선호대입니다. 이 노대라는 거는 네. 노를 이용해서 사방으로 쇠뇌를 쏠 수 있는 공격 및 방어 시설인데요. 이 노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활과 비슷하지만 활보다 긴 사정거리와 강한 간통력을 가진 원거리 타격 무기입니다. 아, 네, 저 그래서- 노라고 해서 배에서 네, 저는 노젓는 노. 네, 그걸 어떻게 쇠뇌라고도 하죠. 쐈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연속 사격이 가능을 해서 강력한 와. 파괴력 때문에 화약 무기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무기 기술도 발달이 되어 있었던 나라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화성에서 선호대 외에 화학문 근처에 설치된 동북노대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노대 팔달산에 있는 선호대에 올라가면 수원의 동서남북을 두루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달산 네. 자체가 사통팔달이라고 하고, 했듯이 뭐 네. 선호대든 서장대든 어디서든 전부 네네. 수원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인 것 같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방어하기도 참 쉬웠겠어요. 방어하기도 쉬웠고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백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뭐 쇠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한번 보시면 아주 근사해요. 아, 네, 그 저는 무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은 예전에 이제 등에서 이렇게 하나씩 네. 뽑아서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오. 연타로 어, 쭉쭉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네. 참 대단하다. 네. 정조께서 아마 좀 기능적이면서 뭔가 좀 네. 근데 그런 걸로 만들어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거를 뭐 그렇게 심하게 쓸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수원에서는. 네네. 아무튼 이제 팔달산에서 화성 성역 무사 완공을 기념을 해서 또 하나의 네. 만든 건축물이 건축물이 있어요. 네. 네, 성곽 신인 성신께 감사드리라는 정조의 명에 따라 1796년에 완성이 된 사당 성신사가 있습니다. 아, 성신사. 네, 일제 강점기 때 훼손이 되었다가 수원 화성 역사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2008년 4월에 복원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2009년 10월에 중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네. 저가 네. 어디서 저도 이걸 본 것 네. 같거든요. 이 성신사가 일제 강점기 때 훼손됐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자리에다가 신사를 신사를 지려고 했던 했었대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신사 참배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여기다가 지으려고 했었는데 정조대왕의 후손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절대 안 않았을 된다. 거죠. 이거 반대. 네. 이거만은 안 결사반대. 된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걸 어디 뭐 다른 데다가 신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는 있었는데 결국은 훼손이 됐고 네. 이제 이렇게 복원이 나중에 됐어요. 된 거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예전에는 강감찬 장군 김하동상 아, 맞아요. 저 요 어렸을 때 네. 그거 봤었던 기억도 네, 있고. 요게 이제 2007년에 네. 이것도 이제 화성 성역화 사업으로 2007년에 광교공원으로 이전이 됐고 이제 그 자리 터전을 닦아서 아마 성신사를 거기다 복원을 구나. 해놓은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성신사 외에 또 수원 중앙시립도서관 있고요. 네. 또 시민회관도 위치를 해 있어요. 또 잘 닦인 순환도로
하고 또 약수터, 또 각종 음. 운동을 위한 시설, 또 산책로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홍남파 노래비, 또 3.1 운동 기념비, 효원의 종각 등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달산이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그 네네. 안에 있네요. 네, 맞아요. 역사가 정조대왕의 살아있는 네. 곳입니다. 정조대왕의 팔달산은. 그런 뜻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네네. 3.1 운동 기념비도 있다고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소나무 숲이 6.25 전쟁 당시에 산림이 거의 파괴가 됐었어요. 그것을 이제 1960년대 초부터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둘레길을 걷다 보면 화성행궁 뒤편에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준공한 높이 6m, 너비 3m의 정조대왕 기념 조형물이 있습니다. 봤어요. 본 적이 정말요? 보셨어요? 그 행궁- 우리 정조대왕님의 조형물이 네. 있다고요? 아, 못 보셨어요? 안 가봤나 봐요, 팔달산. 아니면 가다 말았나요? 아, 그 행궁 아, 행궁 뒤쪽으로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산책길처럼 둘레길 네네. 걸으면 정조대왕님 동상 진짜 엄청 네. 크게 있고 그 정조대왕님 네. 뒤편으로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 맞아요. 보면 성역을의 네. 그게 원형도, 이렇게 원행도가 부조처럼 이제 네, 그려져 그런 게 이렇게 다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 안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 뒤편 벽에 이제 네. 네. 원행도죠. 네. 그 정조대왕 능행차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네네. 또 정조의 업적, 또 생애, 또 역사적 사실들이 쫙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이곳을 갑니다. 역사 공부시키나요? 정조대왕님의 무조건. 업적을 네네. 읽고 여기 가서 꼭 느끼고 오겠습니다. 네, 거기 정조대왕님 그 큰 동상도 되게 인상적인데 네. 그 뒤로 이렇게 싹 보면서 도르면서 보면은 네네. 지금 우리 나나님이 네, 말씀하신 거기 것처럼 그런 돼 구조들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가 한 방에 그럼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정조대왕의 꼭 다녀오세요. 업적. 네. 네, 그 대리석에 아주 그냥 새겨져 세세하게 있어요. 그림하고 다. 새겨져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팔달산에는 1991년 10월 12일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이 된 고인돌 팔달산 지성묘 군이 있습니다. 고인돌이요? 팔달산에 고인돌도 네, 있어요? 고인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인돌 지성묘라고 하죠. 네. 지성묘는 청동기 시대 네. 무덤, 흔히 네네. 고인돌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수원시립도서관의 오른편 기슭을 따라서 팔달산을 쭉 올라가다 보면 평탄한 구릉 위에 제1호, 제2호 지성묘가 약 7m 간격을 두고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2호 지성묘에서 산의 정상부 쪽으로 약 한 100m, 한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제3호, 4호 지성묘가 약 1m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모두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인돌이 4호나 있다고요? 네. 저희 네, 4개나 팔달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지성묘군이 경기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한강 유역의 음. 선사 문화를 밝히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네. 경기도에서 고인돌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거기 어디지? 뭐 연천인가 어디 뭐 그런데 네네. 어디 그쪽으로 가면 하여튼 무슨 고인돌 군이 있다는 얘기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수원에 가까운 곳에도 팔달산 이런 안에 게 있습니다. 있으니 정말 네. 명디님은 꼭 아이들하고 팔달산을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왜 눈앞에 있는 걸 못 보고 네. 멀리만 찾아다녔을까요? 올 여름에는 꼭 네. 한번 아이들과 함께 가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팔달산 가시면 팔달산 구경하시고 내려오시면 먹을 또 거 많잖아요. 먹거리, 네, 맞아요. 볼거리 많아요. 이게 또 수원시가지 가운데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에 맞게 뭐 동쪽으로 가면 무슨 뭐 남쪽으로 가면 뭐 다 네, 음식점이라던가 그렇죠. 시장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있어서 네. 하루 종일 코스로도 아마 아이들하고 다니시기 그럴 좋을 것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올라가는 코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곳에서 있어갖고 네. 아주 접하기 쉬운 산입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수원 8강편입니다. 오늘 그 네. 나나님이 네. 팔경 중에서 팔달제경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 나나님도 오래 사셨죠, 살았죠. 서원에. 그러니까 네. 이게 팔달산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특별히 애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팔달제경 소개하시는 거 팔달산에 대한 보니까. 추억 많지요. 나나님도 혹시 날다람쥐? 날다람쥐를 누가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팔달산 그러면 일단 아버지하고의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침 산행을 맨날 했어요. 아침에요? 네. 주말에? 아니요, 아침. 평일에? 네. 학교 가실 때 학교 되나요? 가기 전에. 어머. 네, 그럼 했어요. 굉장히 새벽같이 일어났을 새벽에 것 같은데요. 일어났었죠. 제가 오형제 중간인데, 예, 셋째인데, 저만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아침 산행을 하실 때, 가자 그러면, 예, 그냥 뻘떡 일어나서 졸렸겠죠, 그쵸. 사실은. 근데, 같이 갔어요. 학교 가기 오래 전에 했어요. 가려면 꽤 일찍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오래 전에 또 오래 했고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를 그냥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한 몇 학년 정도?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한 4학년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한 짧게 한 게 아니라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거의 매일 아침 오.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예, 아침 산행을 했어요. 너무 좋다. 아침에 새벽 공기가 너무 청량한데 네. 이렇게 딸과 손을 잡고 가는 아빠 그 부녀의 모습, 뒷모습이 왠지 상상되는 것 너무 같아요. 예뻐요. 그때 이제 저는 그 팔달산에 그 올라갈 때 보면 그냥 안개가 많았어요. 그쵸. 네, 아침에 이제 진짜 맑은 날에 비 오는 때는 못 갔겠죠. 네. 네. 근데 그 안개 속을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지금 내가 이거 뒤에서 선명하게 있어요. 봤으면 사진 찍어서 그림으로 수채화처럼 그러네요. 그려놨으면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팔달산에 대한 추억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아버지하고의 아침 산행이고요. 이제 두 너무 번째 같은 경우는 예쁘다. 제가 이제 예. 초등학교 다닐 때 네. 네, 그 밑에 팔달산 밑에 있는 이제 매산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도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초등학교가. 네, 거기에서 이제 합창부를 했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홍남파 노래비 아까 있었잖아요. 네. 예, 그 근처 강감찬 장군 동상에 가서 미술대회 참가했고,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미술대회 저희도- 거기서 했었어요. 저는 이쪽은 아니지만 네. 이제 서호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팔달산 그 맞아요. 광감찬 동상 네, 그 밑에서 근처에서 이제 미술 같이 그리기 대회를 많이 미술 대회도 했었고요. 하고 뭐 네. 그런 행사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두 분은 합창부라 팔달산 노래도 가실 불렀고. 때마다 진짜 생각나는 게 많으셨어요. 네,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게 고인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예, 그냥 그냥 돌. 지나가고 돌, 그냥 큰 바위. 밟고 예, 그랬던 것 밟고. 같아요. 네. 그게 고인돌 군이었더라고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예전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요즘에 화성행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 팔달산을 이렇게 통해서 내려가서 네. 도는 그 어차 네. 그거를 타는 게 또 나름의 어떤 재미, 소소한 재미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네.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는 없었죠. 네, 네. 그 어차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연무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내려서 맞아요. 뭐 또 그쪽도 있더라고요. 보고. 타보셨어요? 저는 못 타봤고요. 저희 아이는 소풍 가서 타봤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가족끼리 가서 한번 타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그렇죠. 인기가 많아서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네. 가자마자 예약을 해야 오후에 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두 대가 왕복으로 운행을 했었던 게, 네, 지금은 이제 그 수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5기, 6기까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 방학에는 예전보다는 어차도 조금 한번 도전을 쉬워졌을 해봐야겠네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좋은 점이 보니까 이렇게 타고 가셔서 연무대에서 막 활 쏘기 네네. 체험 같은 것도 맞아, 해보시고 맞아요. 조금 네. 여유를 갖고서 거기서도 또 즐길거리, 볼거리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네. 뭐 예약을 하셔가지고 또 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팔달산에 지금 약수터가 몇 개 있는데, 네. 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아침 산행을 마치면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마셨던 마셨던 약수터를 얼마나 시원하고 맛이 맛있었어. 정말 잘 왔을 것 꿀맛이었어요. 같아요. 정말 네. 단맛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오염되어 있는 곳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검사를 아마 해서 수질 검사를 네, 수질 검사를 하는 것 아마 같아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기회가 되시면 약수터도 잠깐 들려셔서 네. 네. 제가 가서 그 꼭 한번 약수터가 축이시길 바랍니다. 아직 열려 있는지 닫혔는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약수 떠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네, 그래서 항상 한 병씩 들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막 이제 날씨가 조금 비가 그치고 그러면 네. 팔달산 갑자기 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가서 네.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추억은 그렇고요. 네. 이제 커서도 저 남편하고 연애할 때도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벚꽃이 계속 예술이에요. 얘기하지만 벚꽃이 수원에 명소가 많은데 여기 팔달산도 맞아요. 진짜 네. 그 경기도청을 맞아요. 중심으로 도청에서. 해서는 해마다 벚꽃 축제를 벚꽃 축제가 거기서 열릴 정도로 하니까 아주 정말 만발해 벚꽃 있죠. 정말 예뻐요. 네. 또 화성이 사실은 밤에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진넉하고 음. 저희 신랑이 사실은 프로포즈를 거기서 하고 싶었대요. 아, 뭐야. 했었는데 하고 싶어 했었는데 했었는데. 뭐 다른 곳에서 했죠. 아,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네. 뭐 프로포즈 장소뿐만 아니라 매일 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조명을 또 예쁘게 맞아요. 잘 해놨어요. 네, 조명을 네. 잘 해놨죠. 네. 그래서 더 밤에도 예쁘고 낮에는 낮에대로 또 시원하고 올라가면 좋더라고요. 네, 이제 추억을 되새기면서 네, 오늘 저희 수원 8경 중에 수원 8경 팔달 재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또 아쉽게 또 벌써 끝났나요? 끝날 시간이 됐나요?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저희 명디님, 유디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덕분에 저도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급 다시 가고 한번 올라가서 싶어졌어요. 보세요. 저는 여름방학 때 가야 할 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도 괜찮은 팔달산으로의 나들이 어떠세요? 마지막 끝곡 들려드리며 오늘 저희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